여러분들 김은종호가 브라질 전지훈련을 마무리하고 결전의 땅 아르헨티나로 향한다고 합니다. 두 차례 현지팀과 연습 경기에서 모두 승리. 한국 시간 17일 밤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도착. 조별리그는 3경기 모두 멘도사의 말비나스 아르헨티나 스타디움에서 치른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가 뭔가 요런 운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다 모든 세 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도 보면은 굉장히 스타디움을 안 옮겨도 되는 좋은 그런 상황들에서 사실 진행을 했잖아요. 그쵸? 이번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은종호는 전지훈련에서 경기 체력을 올리는 데 집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감독님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 고민이 많았냐? 애초 올해 인도네시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럽 예선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입국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FIFA는 개최권을 박탈한 뒤 아르헨티나로 새로운 개최지로 선택했다. 이런 거는 축구 앞에는 종교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대회를 본인들이 열 생각이 애초에 있었고 이런 대회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 입국을 반대하는 거는 나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종교의 힘이 세고 제가 종교에 대해서 뭐 나쁘게 말하고 좋게 말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개최를 할 거였으면 개최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조차도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팀들이며 선수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FIFA도 애초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돈만 쫓지 말고 이런 걸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개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최지가 바뀌면서 김 감독님은 인도네시아 기후와 시차에 맞춰 준비했던 훈련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았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훈련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은 아닌데, 아니 뭐 프로팀도 아니고 팀에 맞춰서 맨날 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기후의 시차에 맞게끔 뭐 그럴 시간도 없긴 하죠.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까지 황당한 사건인가 싶긴 해요. 이게 훈련 계획에 있어서 더 힘들게 한 것은 선수들의 기량이었다. 21명의 선수들 대부분 소속팀에서 제대로 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터라 경기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김 감독은 출국 전 한 달여 대표팀 선수들과 훈련했는데 여전히 90분을 충분히 소화할 경기 체력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브라질 전훈에서는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표팀에서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의 러브콜을 받은 192cm의 장신의 김지수를 비롯해 지난해 7월 동아시아 축구연맹, 그 다음에 챔피언십에서 데뷔한 강성진의 서울이 눈에 띈다. 그 다음에 배준호, 대전의 배준호까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종호의 지상과제는 2019년 대회 준우승 업적과는 버금가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너무 큰 기대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강인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직 기사를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 있잖아요. 김 감독은 출국 전 한 달여 동안 대표팀 선수들과 훈련을 했는데 여전히 90분을 충분히 소화할 경기 체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 감독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선수들의 기량이었다. 21명의 선수들 대부분이 소속팀에서 제대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터라 경기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팀에 있는 선수들을 선발하지 말고 대학교나 고등학교 그리고 K3, K4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유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K4나 K3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선수를 뽑으면 되잖아. 뭐 고3 애들을 뽑든 대학교 U20이니까 대학교 1, 2학년, 대학교 2학년까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이런 선수들을 뽑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냐. K리그 1과 2에서 뛰는 선수들과 K3, 4에서 뛰는 선수들 냉정하게 바라보면 기량 차이는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량 차이를 절대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기량 차이라고까지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막 이만큼의 기량 차이가 있다라고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경기를 90분씩 뛰는 선수들 더 좋은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K3, K4 리그에 K리그에서 K1, K1, K2 엄청나게 경기를 많이 뛴 선수들이 즐비. 이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뭐 엄청나게 기량적으로 딸릴 거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영플레이어들이 여기서 저는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이 U20이나 뭐 U20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학생이나 프로에 올라가서 게임을 한 경기도 못 뛴 선수들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자마자 영플레이어를 받은 선수들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U20에는 충분히 K3, K4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생이나 프로에서 올라가서 게임을 한 경기도 못 뛴 선수들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자마자 뭐 전 경기를 다 나가서 영플레이어를 받은 선수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할게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K4 리그에 보시면 전북현대, 강원, 그다음에 대전, 대구, 부산 등 2군 팀들이 내려와서 뛴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최철순 선수, 그다음에 한교원 선수, 이수빈 선수, 구자룡 선수, 또 누가 있을까? 또 많이 뛰었는데, 류재문 선수 등 K4에 내려와서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경기를 뛰어요. 이 선수들이 뭐 경기를 출전하고 45분을 출전하고 뭐 90분을 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뛰고 있다고 해서 그 뛰고 있는 팀들이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리그 테이블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뭐 경기수 10개씩 이제 거의 다 해가죠. 승점 22점이 거제고요. 당진, 여주, 평창, 그다음에 전북현대모터스, 진주, 충주, 이런 식으로 현재 프로팀이 이 중에 전북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누구누구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최철순, 한교원, 이수빈, 구자룡, 류재문 등 이런 선수들이 다 여기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승점이 높진 않다라는 거죠. 1등을 무작정으로 달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리그에서 뛰고 있는 K4 리그의 K3 리그의 영플레이어들은 충분히 U20세라는 그 올라갈 수 있는, 승선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구가 여기 있고요, 부산 아이파크가 여기 있고요, 강원이 여기에 있고, 대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적으로 뛰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걸 궁금해하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럼 안 뽑냐?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안 뽑냐? 왜 K3, K4 선수들을 기용이나 선발을 안 하더라도 전지훈련에도 기용을 안 하는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왜 K3, K4 선수들을 기용이나 선발을 안 하더라도 전지훈련에라도 기용을 안 해보냐? 요거는 실패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K3 혹은 K4로 가면 실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 난 솔직히 내 솔직한 대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축구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야, 뭐야, 프로도 못 갔어? K3, K4 선수도 아니네.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을 없지 않아 주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축구 보면 2부 리그 선수들도 뽑혀요. 충분히 연령병 대표팀에 선발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왜 선발이 안 되냐는 거죠. 그게 정말 전 아쉬운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이번에 뽑힌 대표팀의 20세 대표팀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김정훈 골키퍼, 김준홍 골키퍼, 문현호 골키퍼가 뽑혔고요. 그 아래는 김지수, 박창우, 배서준, 이찬욱, 조영광, 최석현, 최예훈, 황인택. 그다음에 미드필더에는 강상윤, 강성진, 김용학, 박현빈, 배준호, 이승원, 이승준, 이지한. 공격수에는 박승호와 이영준 선수. 이렇게 뽑혔는데, 미드필더에는 일단 배준호, 김용학, 강성진, 미드필더진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소속팀을 우리 한번 같이 봐봅시다, 여러분. 이거 소속팀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골키퍼들을 클릭해서 보면 김정훈 선수가 고려대, 김천상무, 그다음에 충남 아산, 그다음에 수비수에는 김지수, 박창우,
이찬욱, 조영광, 황인택, 최예훈, 최석현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데 당국대에서 한 명 뽑혔네요. 아니 당국대 최석현 그다음에 박창우 K4 리그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 박창우 선수가 K4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전북 출신으로 뛰었고 얼마 전에 데뷔전도 가져갔죠. 전북 1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K4 리그에서 잘하면 K1에서 어린 선수라면 충분히 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기 숫자가 부족하면 이 선수들을 영입해서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김지수 선수는 뭐 경력이 좋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좋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미드필드 강상윤 선수, 이 선수도 아마 K4에서 많이 뛰었을 텐데 맞을 거예요. 제가 K4에서 전북이랑 뛸 때 보면 강상윤 선수도 K4에서 많이 뛰고 있었고, 그다음에 박현빈 선수 인천 유나이티드, 배서준 선수, 이승원, 이승준, 그다음에 공격 지역에 강성진, 김용학, 박승호, 배준호, 이영준, 이지한. 야, 난 너무 아쉽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아쉬워요. 이게 U20세 월드컵이지만 물론 이 선수들이 뭐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은중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들이 뭐 다 프로팀에 있고 좋은 선수니까 프로팀에 있는 건 알겠다만, 말 그대로 게임을 못 뛰던 선수들이 경기력 부족으로 지게 된다면 누구를 탓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대회가 끝나고 경기력 부족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선수들이 뛰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더 필요했다. 이런 만약에 인터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U20세, U22세 등 이 선수들이 결국 경기 출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K리그의 언더룰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우리나라 축구에 도대체 어떤 도움을 주는가? 어떤 발전이 있는가? 요걸 저는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어린 유망주들을 키워서, 우리가 이 어린 유망주들을 키워서 K리그에서 잘하게 만드는 거고, 이 어린 선수들을 뽑아서 결국에는 이런 세계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사실상 이 언더룰로 통해서도 게임을 뛰는 선수들이 이렇게 거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어린 선수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냐? 전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K1, K2 구단들이 좋은 어린 선수들이 있으면 어차피 K3, K4도 언더룰이 있다. 그 선수들을 임대를 보내서 조건을 걸고 경기에 나갈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라. 아스날, 첼시, 맨유, 리버풀 등도 유스를 키울 때 진짜 본인들이 바로 투입하고 싶은 선수가 아니면 다 임대를 보낸다. 다 이래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스날, 첼시, 맨유, 리버풀 등의 뭐 빅클럽들이, 여러분들 맨시티도 포함이고 당연히 이 팀들이 바로 투입하고 싶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스의 선수가 아니면 다 임대를 보내요. 그것도 뭐 2부, 3부, 4부, 5부까지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들을 진짜 좀 더 임대라는 걸 잘 활용하면 아래에 있는 K4나 K3 팀들도 훨씬 좋고, 왜냐면 이 아래 구단들도 결국 언더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프로에서 뛰고 있는 뭐 실력이 더 좋은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선수를 뛰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기의 질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더 치열하게 뛸 수 있잖아요. K3, K4도. 그다음에 이 선수들도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축구는 여러분들 성인 때부터입니다. 맨스 풋볼이라고 하죠. 맨스 풋볼. 성인 경기를 많이 뛴 선수와 뛰어보지 못한 선수의 경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기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1대1 찬스가 납니다. 뭐 몇 분 안 남겨놓고 1대1 찬스가 윙어에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어린 선수들은 이 1대1 찬스에서 골을 넣으려고 달려들어가. 근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시간상 우리가 1, 2분밖에 안 남았고 우리가 경기를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코너 플래그로 간다든가 사이드로 간다든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파울 얻어내고 시간을 어느 정도 끌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왜 생기냐? 본인들이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뛸 때 본인이 우러러보던 혹은 본인들보다 선배들이 워낙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를 직접 몸소 보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맨스 풋볼을 뛰어본 선수와 많이 뛰어오지 못한 선수들의 경험 차이는 저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 중에도 대학을 갔다가 바로 올라간 선수, 프로로 올라간 선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프로로 올라간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뭐 데뷔를 한 번도 못하고, 혹은 게임을 뛰어봤자 뭐 10분짜리, 5분짜리만 계속 15분짜리
이렇게만 게임을 뛰어봐서 사실상 성인 축구에서 경험이 있을 만한 선수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외 팀들 같은 경우에는 U20세 월드컵에 해외 A리그에서 꼭 1부가 아니더라도 2부가 됐든 1부가 됐든 3부가 됐든 여기서 정말 매 경기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쟁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은중호의 결과도 여러분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이랑 이때 PK까지 가가지고 아시안컵에서 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이거 중계로. 결국 PK에 가서 PK를 다 막히면서 졌는데 사실 이 경기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고 힘든 경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김은중호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을 응원을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선수들이 뭐 잘못됐고 이 선수들을 응원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바라봤을 때 이 기사와 이 선수들의 프로필과 뭐 이런 경험들과 이런 거와 인터뷰를 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경기들이 언제 있냐면 다음 주부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중계 시작합니다. 문도구 채널은 또 우리 대표팀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또 어떤 전술을 쓰는지 우리나라 축구에 또 어떤 미래의 선수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브렌트포드에서 이적설이 굉장히 돌고 있는 김지수 선수의 활약도 다시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김지수 선수를 경기를 안 보지 않았어요. 몇 개를 봤는데 좋은 면도 있고 확실히 어린 티도 나고 둘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브렌트포드에서 바이아웃을 지르면서 이 선수를 산다고 한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가 됩니다. 과연 김지수가 저 어린 나이에 바이아웃 금액을 받고 팔려나가게 된다면 김민재의 진짜 뒤를 이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